이번 시간에는 제공되는 두 가지의 소스 이미지를 가지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완성본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공되는 이미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꽃이 들어가 있는, 뒷 배경으로 사용할 꽃이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 꽃 앞에 강아지 두 마리가 누워 있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진을 서로 가지고 와서 합성을 시켜서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같은 크기의 캔버스가 필요하죠.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시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셀렉션이 생기면은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뉴 도큐먼트 만드는 단축키 컨트롤 N이죠. 컨트롤 N을 눌러서 뉴 도큐먼트 나오면 여기 있는 가로 세로가 뒤에 있는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똑같은 크기가 나왔죠. 그럼 여기를 이제 뒷 배경으로 사용할 그림을 먼저 가지고 올 건데요. 뒷 배경으로 사용할 그림을 화면에 보이게 해주시고요. 도형을 옮겨야 되니까 무브 툴로 이용을 해줄게요. 무브 툴로 옮기고자 하는 이 그림을 드래그를 시켜서 새로 만들어 놓은 뉴 도큐먼트로 집어넣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모양이 생깁니다. 이때 손을 떼주시면은 꽃 그림이 오게 되죠.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부위,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 도큐먼트보다 가지고 온 꽃 그림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이 소스 파일을 가지고 왔으니까 닫아도 되겠죠. 닫아주시고, 그리고 강아지 사진이 필요하죠. 강아지가 있는 그림도 띄워주신 다음에 무브 툴로 이 그림을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시켜서 뉴 도큐먼트로 가지고 오시고 플러스 마크가 생겼을 때 손을 떼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 화면에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강아지 그림도 X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필요한 소스 그림을 뉴 도큐먼트로 불러오는 것까지 했고요. 그럼 먼저 지금 강아지에 보시면은 강아지 주위 뒷 배경에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셔야겠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뒷 배경은 레이어 1에 들어가 있고 강아지 그림은 레이어 2에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2가 지우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2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줘야겠죠. 필요 없는 공간을 지우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먼저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뒷 배경을 없애주는 겁니다. 화면에서 이레이저 툴을 툴바에서 이레이저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위쪽에 옵션바 내용이 이레이저 툴에 관한 것으로 바뀌는데요. 일단 맨 앞쪽에 보시면은 브러쉬라고 해서 지금 13픽셀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지우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큐먼트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원 모양이 보이시는데요. 이 원의 크기가 13픽셀에 해당하는 이레이저 브러쉬의 사이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좁은 공간을 지우실 경우에는 브러쉬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될 거고, 넓은 공간을 빨리 지우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브러쉬 사이즈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사이즈 옆부분에 있는 이 드로퍼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마스터 다이너미터라는 슬라이더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13픽셀로 잡혀 있는데요. 수치를 드래그를 시켜서 올려주시면 브러쉬의 사이즈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려주시고 다시 이 드로퍼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열려있던 그 창이 닫아집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위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56픽셀에 해당하는 크기로 브러쉬의 크기가 이게 커진 게 보이실 거여서 넓은 공간을 지우실 경우에는 브러쉬가 큰 게 나올 거고요. 이런 강아지 털 사이사이에 있는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브러쉬를 작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이나미터 값을 수치를 떨어뜨려 주시면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직접 드래그를 시켜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 버튼,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P가 있는 자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대괄호, 소괄호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여는 대괄호를 한번 누를 때마다 브러쉬의 사이즈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닫는 대괄호를 눌러주실 때는 브러쉬의 사이즈가 점점 일정한 비율로 커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여기 가서 조절하시는 게 귀찮다 하시면 키보드에 있는 키를 이용해서 영어 P 옆에 있는 대괄호, 소괄호 있죠? 그거를 여는 걸 눌러주면 브러쉬가 작아지고 닫는 걸 눌러주면 브러쉬가 커진다라는 거. 그 키만, 자판에는 키 하나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쉽게 조절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워집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살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신 거는 브러쉬로 지운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워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지우기는 하는데 흔적이 조금 남게 지우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지금 100%로 되어 있는 오파시티 값을 수치를 떨어뜨려 보세요. 한 38 정도 제가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뜨려 주시고 와서 드래그해서 지워 주시면 지워지기는 했는데 약간 흔적이 남아져 있을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수치를 떨어뜨려서 확실한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15% 해주시고 오파시티를 15%로 떨어뜨려 준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 지워지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고 약간의 흔적이 남죠. 필요에 따라서는 완전히 내가 없애고자 하는 부분을 지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남아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맞춰서 오파시티 값을 조절을 해서 이레이저 툴을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중앙에 보면 지금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브러쉬 기본값이 그 이레이저 모드가 브러쉬로 잡혀 있어요. 동그랗게 모양이 나오죠. 이거 펜슬로 했을 경우에도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양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모드를 브러쉬로 맞춰놓고 지우면은 그 지워진 부분이 경계가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지워진 부분과 지워지지 않은 부분의 이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더 브러쉬는 부드럽게 보인다는 거고, 모드를 펜슬로 맞춰 놓으면 약간 그 지워진 경계 부분이 조금 딱딱하게 지워진다는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모드를 제가 블럭으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 지우개의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우고자 하는 부분과 지워지지 않아야 될 부분의 경계가 자연스러운 형상일 경우에는 모드를 펜슬이라든지 블러쉬로 맞추셔야 될 거고, 또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직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모드를 블럭으로 맞춰 놓으시면 지운 부분이 직선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겠죠. 컨트롤 Z로 다시 실행 취소할게요. 여러가지 위쪽에는 옵션 바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블러쉬 툴로 맞춰놓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기 지우고자 하는 이 뒷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드래그를 시켜서 쭉 다 지워서 없애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다행히 우리가 지금 지우고자 하는 뒷배경이 약간의 그 명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같은 그 갈색 계열을 갖는 똑같은 색깔이 뒷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툴을 보시면은 매직 이레이저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부분은 맨 아래쪽 세 번째에 있는 매직 이레이저 툴로 맞춰 주시고요. 그럼 위쪽에 있는 옵션 바의 내용이 약간 틀려지네요. 지금 현재 톨러렌스 값이 32라고 되어 있는데요. 톨러렌스는 허용치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32인 상태에서 제가 화면으로 내려오셔서 마우스 모양도 약간 틀리죠? 이때 제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해주면 어때요? 방금 제가 클릭했던 것과 그 같은 그 계열에 해당하는 똑같은 값을 갖는 그 뒷배경, 그러니까 뒷배경이 거의 단색이 가까웠기 때문에 매직 윈드 툴로 한번 클릭을 하니까 클릭한 부분과 클릭한 부분에 있는 색상 정보와 똑같은 색깔이 한꺼번에 화면상에서 사라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톨러렌스 허용치를 수치를 좀 떨어뜨려서 5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5로 수치를 내려놓고요. 이거 똑같은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어떤가요? 좀 전처럼 전체적으로 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색상만 지워지죠.
그건 왠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위쪽 부분의 색상과 그리고 그 아래쪽 부분의 색깔이 약간 틀리죠? 또 그 아래쪽은 조금 더 색깔이 진하고요. 이렇게 톨러런스는 수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금 내가 이 그 매직 이레이저 툴로 클릭한 부분과 정확히 똑같은 색깔만, 그러니까 수치가 떨어질수록 내가 클릭한 부분의 색깔과 똑같은 부분, 똑같은 이미지만 화면상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톨러런스의 수치를 약간 올려주시면 지금 내가 클릭한 곳에 해당하는 색상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거와 약간 유사한 비슷한 색깔도 한꺼번에 지워지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뒷 배경이 지금 뭐 초록색 계열이어서 뭐 좀 진한 초록색, 중간톤 초록색, 연한 초록색 이렇게 약간 다양한 색깔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초록색 계열이다. 그럴 경우에 그 뒷 배경을 한꺼번에 지우고 싶으실 경우는 톨러런스 수치를 약간 올려주셔야 될 거고, 그렇죠? 만약에 나는 진한 초록색 부분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클릭한 부분과 똑같은 색상 정보를 가는 것만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톨러런스, 그러니까 허용치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클릭을 해주셔야 진한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워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를 적당히, 만약 여기 수치를 또 너무 올려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려주시면 지금 뒷배경을 탁 클릭을 하면 거기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 강아지의 털 부분도 거의 갈색 계열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허용치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클릭한 부분과 유사한 계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그 계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다 지워지니까 하얀색 부분만 남고 강아지가 완전히 하얀색과 이 얼굴 부분에 있는 털, 검정색 부분만 남고 다 지워져 버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톨러런스 수치를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적당히 맞춰서 허용치를 조절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쉽게 이렇게 지워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맨 오른쪽에 세로로 길다란 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워주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쓱 문질러 주시면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려면 뒷 배경을, 그러니까 그 레이어 1에 있는 이미지를 보이지 않도록 제가 가려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레이어 2에 있는 부분이 정확히 보이죠? 그럼 여기 보면 약간씩 남아있는 이런 점들은 이제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직접 여러분이 드래그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뒷배경 다시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없는 뒷배경은 이레이저와 매직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삭제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지금 뒷배경 이미지를 지웠더니 그 강아지, 남아있는 강아지의 경계선이 너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놓은 것처럼 너무 뾰족한 이미지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요 그 경계 부분을,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미지의 경계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도록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레이어 2번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강아지가 있는 이미지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실 경우에는 블러 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블러 툴, 샤픈 툴, 스머지 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블러 툴로 맞춰주시고요. 블러 툴로 맞추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하드니스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다이너미터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드니스는 브러쉬의 그 자체의 경계를 말하는 건데요. 하드니스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보시는 것처럼 다이너미트를 약간 올리고요. 그럼 브러쉬의 지금 경계 부분이 약간 뿌옇게 흐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하드니스를 쭉 올려서 100%로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다이너미터 값을 갔는데 그 브러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동그랗게 나오죠. 그쵸? 이 차이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블러 툴을 사용을 해서 효과를 줄 때 그 효과가 들어가는 이 부분과 그 브러쉬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 줄 것인지 아니면은 딱딱하게 표현을 해 줄 것인지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색상을 검정색을 채워 볼게요.
검정색을 채우고, 그리고 이 하드니스 같은 경우는 블러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레이저 툴에도 있는데요. 다이나미터 값을 40으로 하고 하드니스가 100인 상태에서, 크기는 40이고 하드니스가 100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 크기는 그대로 두고 하드니스의 값만 0으로 떨어뜨려 볼게요. 그리고 옆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드래그를 해서 지워보고요. 그럼 어떤가요? 하드니스가 100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똑같이 균일하게, 그러니까 브러쉬의 중앙이나 브러쉬의 사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그 효과가 똑같이 들어갔고요. 하드니스 값을 0으로 해서 떨어뜨려서 부드럽게 해줬더니 그 브러쉬의 중앙 부분은 이미지가 깨끗하게 지워졌지만 브러쉬가 지나간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레이저로 지울 때 그 지워진 부분과 지워지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부드럽게 표현해 주실 경우에는 하드니스를 수치를 떨어뜨려 주시고, 완벽하게 지워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드니스의 값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드니스의 값은 브러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이 블러 툴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블러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미지를 약간 뿌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건데, 그때 이 브러쉬가 지나가는 중앙 부분이나 브러쉬의 가장자리나 모두 똑같이 넣어주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하드니스의 값을 올려주시고, 좀 전처럼 약간 차이가 나게 하실 경우에는 하드니스 값을 약간 내려주시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이제 블러를 적용을 해볼 건데요. 브러쉬가 지금 너무 크네요. 그래서 제가 키보드에서 그 P 오른쪽에 있는 그 닫는 가로를, 여는 가로를 이렇게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해줄게요. 작게 해주고 드래그를 해보면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하고, 제가 뒤에 있는 꽃이 잠깐 안 보이게 가려놓고 이번에서 할게요. 지금 현재 효과 주기 전에는 이렇게 거친 면을 가지고 있죠. 네, 제가 이 브러쉬 툴로 가장자리를 좀 드래그를 해서 문질러 주니까 어때요? 옆에 아직 효과를 주지 않은 강아지에 비해서 경계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이 블러의 효과도 조금 더 강하게 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옆에 있는 퍼센트의 값을 많이 올려주시면 최대 100%까지 가니까요. 많이 올려놓고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살짝만 지나가도 이렇게 많이 뿌옇게 흐리게 나오게 되고요. 효과를 살짝 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값을 조금 떨어뜨리고 나서 지나가면은 보세요. 조금 전에 수치값이 100인 상태에서 드래그한 곳과 20인 상태에서 드래그한 곳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죠. 수치를 떨어뜨렸더라도 그 한 번 지나간 부분을 여러 번 자꾸 문질러 주시면 수치를 많이 준 것과 같은 효과를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블러를 이용해서 강아지도 약간 뽀얗게 만들어졌고요. 뒷 배경을 다시 살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강아지를 화면의 중앙쯤에 놓고, 강아지를 약간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버튼, 바운딩 박스 나오게 하신 다음에 강아지를 조금 크게 조절해 주셔도 되겠죠.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완성본에 보시면은 바로 강아지가 있는 뒤쪽은 꽃이 초록색 빛이고 나머지 사이드 부분은 약간 오렌지 빛이 나게 되는데요. 그 색상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레이어 1에서 조절을 해줘야겠죠. 레이어 1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뒷 배경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초록색 부분을 효과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셀렉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크 툴을 1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이때 지금 현재 패더가 0인 상태에서 제가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셀렉션을 이 정도 맞춰 놓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미지 색상을 보정해주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Hue Saturation 메뉴, 그러니까 셀렉션을 이미지를 보정할, 색상을 변경시켜줄 부분을 셀렉션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메뉴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있는 Hue Saturation으로 들어오셔서 뒤쪽이 보이게 해줘야겠죠?
hue가 색상을 나타내는 거죠. saturation은 채도, lightness는 명도가 되겠습니다. 얘는 hue,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조절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뒤쪽에 보면 셀렉션 된 부분에 해당하는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만 색깔이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도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초록색 계열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이 너무 어두운 것 같다 그럼 더 밝게 해주고 싶으면은 명도값을 플러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약간 거기가 환한 빛이 되고요. 명도를 떨어뜨려 주면 좀 어두운 초록색의 값을 갖도록 되겠죠. 그죠? 채도도 조절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hue, saturation, lightness를 각각 조절을 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셀렉션 해제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hue saturation을 이용을 해서 색상을 변경시켜준 부분과 변경시켜주지 않은 원본 이미지 사이의 경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효과 준 걸 취소를 시킬게요. 이때는 컨트롤 Z를 눌러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준 게 hue saturation 조절하고 OK 버튼 누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셀렉션을 해제해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눌러도 셀렉션 해제했던 게 다시 살아날 뿐이지 색상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전에 했던 작업이 아니고 그 앞에 했던 또는 또 그 앞에 했던 어떤 그 적용해줬던 내용을 취소시키고 싶으실 경우에는 컨트롤 Z로만 하실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히스토리라는 팔레트가 있어요. 히스토리 팔레트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게 맨 마지막에 해준 거거든요. 디셀렉트, 그러니까 선택 영역 해제해 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hue saturation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색깔 준 이 hue saturation, 그죠? 요거를 없애줘야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딜리트 버튼을 클릭을 하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쵸? 다시 레이어 팔레트로 오시고요. 이때 이제 원을 패더가 0인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요. 패더 값을 좀 올려주세요. 20 이렇게 2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패더가 20으로 됐죠. 패더가 20인 상태에서 똑같이 원을 그리는 것처럼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하고 셀렉션 적당한 위치로 잡아놓고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가셔서 휴 조절하시고 또 채도랑 명도도 조절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OK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컨트롤 D로 셀렉션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조금 전에 패더가 0이었을 경우보다 패더 값의 수치를 좀 올린 상태에 조절해 주니까 원본 이미지하고 변형된 이미지 사이의 경계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이런 무늬가 들어가는 거 하얀색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죠. 이건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강아지 위쪽에다가 새 레이어를 만들게요. 레이어 3을 만드시고요. 툴바에 보시면은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브러쉬 툴로 맞춰 놓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얀색 이렇게 뿌옇게 빛나는 거 이런 거는 브러쉬에서 크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조절하시고 하드니스를 0으로 맞춰주세요. 부드럽게 나오도록. 그리고 브러쉬를 드래그를 하면 지금 검정색이 나오죠. 검정색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포그라운드 색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색깔을 하얀색으로 맞춰주세요. 하얀색으로 맞춰놓고 드래그를 해주면은 하얀색이 나오거든요. 브러쉬의 크기를 약간 크게 조절을 하고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이쪽은 약간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퍼져나가는 것 같은 하얀색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원뿐만 아니라 어떤 눈송이 같은 모양이 있네요. 이거는 브러쉬에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옆에 있는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아랫단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브러쉬 세트들의 모음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적인 브러쉬의 모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브러쉬가 아닌 다른 모양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브러쉬 세트를 바꿔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의 모양이 이렇게 다양한 걸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죠. 그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네요. 선택을 하고 오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눈썹이가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고 싶으시면은 브러쉬를 좀 더 크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작은 것도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브러쉬를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시려면 클릭을 하시고 리셋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세요. 리셋 브러쉬 OK 해주시면 디폴트 브러쉬, 원래 기본값 블러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러쉬와 휴 세츄에이션 그리고 이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변형을 시켜봤습니다.